왜 미국이 저렇게 AI에 목을 메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래하지 않았던 것이 폭발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AI인 거예요. 저는 AI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뭐가 될 거냐면 AI를 만드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거 만드는 거 가지고 잘 써먹는 애들이 누구지? 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아까 말씀 중에 비트코인은 이제 해지인데 좀 더 AI 쪽에서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용어가 질서라는 용어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저는 AI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또 너무 뜬금없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AI는 AI지 무슨 뭐 미국이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미국이 저렇게 AI에 목을 메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일까요? 군사력 때문일까요? 물론 AI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AI에서 입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AI를 활용한 무기가 개발되면서 국방력의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AI가 이번 전쟁에서 탱크 무용론이 나왔대잖아요. 탱크 가져가면 뭐예요? 그냥 드론 가져가가지고 쏴버려서 뭐 죽여버리는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미국 국방부에서도 알았고,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도 F-35를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방부 자료를 보면은 예산안 편성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AI를 보면요. 자본주의가 계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성장입니다.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계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본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이 짱인 게 자본주의잖아. 그러니까 자본이 짱인 거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만큼의 성장이 나오는 실질적인 생산성의 혁신이 나올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안 돼요. 맞아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요. 이만큼 성장 못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쇠퇴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엔진과도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학기술 혁명이 없었더라면 자본주의는 굴러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그래서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경제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주고받는 사고 파는 거래. 그런 거래들을 싹 더해 놓은 거. 그게 경제예요. 그게 GDP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뭐 사와. 그러니까 무역 간, 기업,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기업 간 기업 간의 거래, 은행과 기업 간의 거래. 이거 다 더하면 그냥 GDP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거래를 더 많이 하면 되죠. 그럼 거래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원래 하던 거를 더 많이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2끼 먹다가 3끼 먹는 거죠. 여행을 한 번 가던 걸 2번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그냥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하던 걸 하면 경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경제 성장은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안 하던 거래를 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거래를 안 하던 건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거래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경제의 성장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iOS, 아이폰, iOS가 나와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앱을 올려놓고 거래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야. 그 전에는 무슨 상상을 했어? 당연히 뭐 옷을 사거나 먹을 걸 사거나 이런 거는 샀지. 무슨 앱을 만들어서 앱을 어디다가 앱스토어? 앱 시장? 거기서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지 않았던 것이 폭발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AI인 거예요. 챗GPT가 지난주에 GPT-3라는 걸 발표했고 GPT 스토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끼치게 놀라운 건데 GPT-3라는 건 뭐냐면요. GPT-3라는 의미예요. GPT를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만의 G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폰이 처음 나와서 iOS라는 생태계에다가 앱 만들어서 올려주면은 이거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요라는 똑같은 거예요. GPT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효석 GPT를 제가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쓴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그 책을 던져주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놓기만 하면 돼요. 끝나요. 바로 이효석 GPT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효석 GPT는 어떤 GPT냐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보니 얘는 네가 그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GPT예요. 굉장히 특징적인 걸로 학습이 되어 있는 GPT라는 거죠. 그럼 이 GPT가 이효석 GPT만 나올까요? 당연히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GPT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워렌 버핏 GPT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 GPT라는 거를 챗GPT가 나왔을 때 많은 스타트업 AI 회사들이 야, 그 워렌 버핏이 했던 말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시키면 되게 좋겠다. 얘한테 물어보면 워렌 버핏이 대답해 주는 것처럼 대답해 줄 거 아니야. 만들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코딩해가지고 만든 것보다 이번에 오픈 AI에서 만들어냈던 GPT-3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AI 개발자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뭘 만들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제가 목감기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병원 의사 GPT 만들 수 있죠. 소아과 GPT 만들 수 있고요. 무슨 뭐 병리학 모든 의과의 스페시픽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GPT 만들 수 있고요. 또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그 세무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세무사 GPT 만들 수 있죠. 변리사는요? 변호사도 만들 수 있죠. 수없이 많은 그 GPT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것은요 지식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GPT-3가 나온 걸 보고 떠올랐던 그게 금속 활자였는데 너무 먼 걸 떠올리는 걸 수 있는데 금속 활자가 나온 이후로 인류의 성장 속도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발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활자가 없을 때는 글이라는 것이 전수가 되질 않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얻었던 수많은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싶지만 말로밖에 못하니 우리 아이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시작.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시작. 그러니까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글이 생기고 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글로 남기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막히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내 옆에서 누군가가 항상 대답을 해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대답해줘. 생산성이요. 정말 혁신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하지 않았던 것들이 거래되기 시작한다. 라는 관점에서의 생산성 혁명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생산성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도 좋아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AI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축이죠. 비트코인과 AI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년을 대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 엔비디아 뭐 이런 반도체 오케이. 근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분명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혹시 고민에 따른 좀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주신다면요? 그건 당연히 없죠. 지금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고 불평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GPT가 나오고 나서 GPT-3가 나오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AI 스타트업 다 헛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질서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잘 될까? 이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야, 뭐 애플 같은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는 거고 오픈 AI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뭔가를 찾고 싶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이제 주목해서 많은 사람들이 AI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돈을 버셨던 분들이라면 이거였죠. AI가 이렇게 좋다는데 AI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이 엔비디아였고 뭐 한미반도체, HBM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AI 인에이블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AI가 지금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 만들려면 야 이렇게 병목이 있었어? 그래 그럼 네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고 주가 올려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이제 뭐가 될 거냐면 AI를 만드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거 만드는 거 가지고 잘 써먹는 애들이 누구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바이오일 것 같은 게요. 당장에 지금 무엇인가 AI를 통해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려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상상력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노가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보면 되거든요. 사람이 노가다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을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 신약 개발하는데 정말 말도 못하는 사람들의 노가다가 들어가거든요. 이걸 이제 누가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 꽂아놓고 그거 찾는 것만큼이나 신약에서 후보물질 찾는 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찾아? 못 찾잖아. 근데 만약에 AI라는 툴이 있다면, 그러니까 챗 GPT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후보물질을 다 검증을 해본다면 이것은 마치 금속 탐지기를 들고 백사장을 돌아다니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끝이 보이는 거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시간적으로 혁신적으로 이게 낮춰지게 된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도 단축되고 되고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신약을 개발했을 때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시간이 확보된다라는 의미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쪽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AI가 적용될 수 있을 때 기대감들은 이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감에 의존하던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가능성으로 취하시켜 주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히 부가가치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의 속성을 보면요. 숫자가 나오면 재미없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거 잘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갈 때도 꿈에 의해서 올라갈 때는 올라도 할 말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막 밸류에이션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 약간 주가가 하락하는 걸 방어하기도 해야 되지만 업사이드를 노리실 때는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 상승폭이 클 수 있거든요. 탄력도 크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AI가 올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굉장히 올렸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영수 대표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아니 컴퓨팅을 계속 늘리면 더 좋아지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상승한 거예요. 만약에 컴퓨팅을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컴퓨팅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H100 칩이 얼만큼 필요한지가 숫자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게 비싸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확실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의 생각은 상상력을 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무한대수를 생각하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AI라는 키워드로 뭘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하워드 막스라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테니스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를 비유를 하면서 테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위닝샷을 쳐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치는 거죠. 코너에 쫙 꽂는 거죠.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위닝샷이라고 하나 봐요. 잘 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스샷을 줄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기면 그냥 넘겨만 주는 거예요. 넘겨만 주면 알아서 제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하워드 막스 회사가 오크트리 운용사인데 오크트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크트리를 사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분은 그냥 오래 투자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오래 투자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스샷을 줄이는 겁니다. 위닝샷은 아주 가끔 한 번씩만 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그래서 뭐 사야 돼? 그래서 사고 그래서 이건 아니야. 뭐 맨날 이런 거 하실 텐데 사실은 그거는 매번 위닝샷을 치는 거예요. 기회가 아닌데도 위닝샷을 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삑사리가 나고 날아가서 지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공이 올라올 때는 그냥 미스샷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넘기기만 하세요. 넘기기만 하다가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한번 치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4년을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미국의 질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더 내려갈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분명히 내년에 언젠가는 미국 대선이 너무나도 불안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전쟁이 나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위닝샷을 치는 거예요. 그때 위닝샷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럴 때 정말 제대로 위닝샷을 치시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그냥 아이고 넘겨보면 네가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넘기시는 그런 구도로 생각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단어인데 씨 체인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씨 체인지라는 얘기가 바다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상전벽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고 이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던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80년대부터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5%에서 0%까지 40년 내내 낮아졌고 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미래의 현금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모든 자산의 가격은 올랐다라는 거예요. 40년 내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40년만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그런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쉬운 돈은 없어졌다. 세상에 공짜 돈, 쉬운 돈은 많이 줄어들었다. 금리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스타트업 한다고 해서 막 투자해주고 이런 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가 쉬운 운용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쉬운 운용도 없어졌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위험한 걸 X축으로 놓고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Y축으로 놓으면 보통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이 뭘까요? 현금이잖아요. MMF잖아요. 근데 이 선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로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 위험한데 그럼 5% 이상은 줘야지. 근데 그 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2024년에는 여전 마찬가지인 게 계속 미스샷을 줄이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미스샷을 줄이는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회는 오니까 그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또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매번 시장을 살펴보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일 아침마다 글을 써가지고 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 글을 올려요. 뭐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는 제가 어떤 시간도 방해받지 않게 그 시간만큼은 제일 집중해서 이제 일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세상의 변화를 보는 이유는 오늘 내가 이 본 변화를 통해서 오늘 내가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투자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매일마다 매일매일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요. 이게 진짜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 떠나가지 마시고 모니터링 하시면서 아, 이 변화는 뭐 늘 있었던 거잖아. 내가 늘 봤는데 야, 이거는 진짜 큰 기회인데? 라는 거를 포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 거지.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사야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년에도 성공 투자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호석 이사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아,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는 관점과 보는 세상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관점에 이런 투자도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던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도 좋은 시간과 좋은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